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글로벌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글로벌 비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에 출범했습니다.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 인권, 이런 외교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믹스, 과학기술 등 글로벌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그리고 우리 김석기 의원님, 그리고 조태용 의원님, 그리고 신원식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부위원장들 계십니다. 또 연세대학교 김우상 교수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님,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님, 이범찬 전 국정원 해외 북한 담당 차장보, 박기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손지혜 전 아리랑 국제방송사장, 그리고 신범철 박사가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매주 화요일 아침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킬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중 간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발표하실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에 의해서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공약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전회와 외교안보 정책본부는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오늘 발표하는 글로벌 비전과 정책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글로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첨단 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일본보다는 더 큰 규모의 국제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해 왔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좋아하는 지구촌 한류 팬이 1억 명을 돌파한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 성장 동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방역 실패까지 겹쳐 국민의 삶은 더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여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이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적인 자유민주 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 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영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영내 다자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영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G7, G20, APEC, 아세안 플러스 3, EAS, UN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 대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나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삼축체제,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 화생 무기, 특수전 부대의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기여를 확대해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외교와 공공 외교를 확충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기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 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은 첨단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시스템의 방어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서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CPTPP, RCEP 등 역내 주요 무역 협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TA를 상품,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인력, 자본, 기술, 지식, 정보의 채널로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의 바탕을 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의 개발과 수소 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빈 곳 퇴치, 개발 협력 외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이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 총소득 대비 0.15%인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평균 수준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전염병 전파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 5억 인구 시대를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 국민이 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매력과 문화 콘텐츠를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디지털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입니다. 고립이 아닌 상생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개의 과거에 경선 때 발표한 공약까지 다 포괄해서 20개의 공약으로 정리해서 제가 주된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우리 김성한 본부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대북정책, 그다음에 외교정책, 국방정책에 관한 공약 2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째,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제 안보 외교를 적극화하겠습니다. 11번째,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ESC를 설치하겠습니다. 12번째,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업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13번째,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14번째, 사이버 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5번째,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16번째,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17번째,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18번째, 미래 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번째, 민군 상생 복합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20번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님께서 후속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22일에 윤 후보님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1월 24일이니까 4개월이 지난 셈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정책본부에서 기존 공약을 재점검하고 손대본부 이곳저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새로운 공약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포된 보도 자료와 공약 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후보님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 외교, 국방 분야에 걸쳐 총 20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 분야에서 4개, 그 다음에 외교 분야에서 11개,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서 5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개 정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핵 번영에 한반도 실현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이 상호 신뢰는 물론이고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하지 않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단순한 동맹의 복원이 아니라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서 이른바 뉴 프론티어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경제 안보인데 경제 안보 외교의 적극화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물론이고 또 지난 5년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 역량에다가 우리의 자체 역량, 예를 들어서 한국형 삼축 체제 등이 합쳐져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약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른바 인류 보훈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라는 공약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미 볼 수 있다시피 공약 원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후보님께서 지정해 주실 것이고 지정을 받는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의 민영빈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전 발표는 정말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을 약간 배척하는 뉘앙스의 이제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 삼각 동맹, 한미일 안보 동맹 보강하고 강화 이 부분에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2의 사드 사태로도 우려가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그 헌법에도 대남 그 적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연초에도 전술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써 작년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미사일 고도화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소위 평양 부근에서 쏘면은 1분도 안 돼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 실험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하에서 경제 협력은 강화해 나갈 것이고, 또 한중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또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다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남북과의 정상화, 남북 간의 정상화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 언급을 하시면서도 북한에서는 사태 분쇄까지 펼치고 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이런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이 그걸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로서 규정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의 체계 하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 상대라는 점을 또 동시에 저희가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인식과 정립 없이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필요가 없다고,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안녕하세요. MBC 구민지라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제 경제 지원 협력을 나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 아예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북한을 먼저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신지도 혹시 여쭙고 싶습니다.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그 기본적인 그 인권 보장을 위한 그러한 지원은 그거는 뭐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전망과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깔려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은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서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뭐 일부 지지한다든지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게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뭘 말씀하셨죠?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온. 그래서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결국은 비핵화가 뭐 아니 핵무장이라는 게 어떤 정권을 늘 보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데일리엔 김지영입니다. 앞서 나온 남북관계 정상화 그 연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후보님은 현 정부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이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라고 이렇게 북을 위해서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이런 행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아니 뭐 질문하시라.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이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후보님은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선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호 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가 그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민슬기입니다. 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경선 때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 입장 견지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능력이 갖춰지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핵무장은 핵무장이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핵 확산 그 금지 조약이 있고 이 핵 확산 금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그 핵무장을 비핵화를 우리가 얘기를 꺼낼 수가 없고, 결국은 양쪽이 다시 핵무장으로 가면서 결국은 핵 군축 문제만이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 레버리지는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을 활용한 확장 억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은 없지만 상당히 강력한 이런 무기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기에다가 만약에 핵을 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쪽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거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런 대응 무기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전시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미 지금 동맹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미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작전의 지휘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미국에서 아마 수십조 원 상당의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와 전략 자산들이 한국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 그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군사 정보. 그래서 이 군사 정보, 이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한 그 군사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미 그 연합작전에 있어서의 그 작전 지휘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그 정찰 자산을 통한 그 정보의 획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사일 그 방어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감시 정찰 자산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VOA 유재현입니다. 오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인권법이 지체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북 인권단체들이 활동이 제약되거나 아니면 좀 억제를 받는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이라든가 의약품에 대한 협력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상.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권이라는 것은 범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이 북한에 있던 또 다른 어느 곳에 있던 그거를 가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바로 남북한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그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좀 원활히 좀 공급을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CBS 황영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 기조가 평화와 번영이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자유평화 번영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이런 기조와 조금 유사한 키워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어떤 거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인 그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핵개발 시설을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을 하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국제사회를 좀 설득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산업 개발과 경제 지원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아까 또 그 문제는 저는 이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대통령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전체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 이런 것에 기반해서 남북관계도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그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CVIB에서 불가역적 아이인 불가역적 조항이 빠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계속해서 한미 동맹이 지난 5년간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찰을 받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 우라늄 정제 이런 거 시설을 좀 없애라고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없애는 척하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설과 이런 것이 전부 알려진 이상 몰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뭘 물으셨까? 한미동맹이요. 그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게 한미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1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하는 한미 연합군사 작전.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가 일단 기본적인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작전에 투입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매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 안보 동맹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그 군사시설 그 기지에 대해서도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 그 어디 뭐 시민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 육상으로는 지금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거를 방치한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이거는 웬만한 나라에는 전해주지도 않고 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원자력 잠수함을 그냥 함부로 팔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로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이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다가 돈을 아무리 조단위 돈을 준다고 누가 원자력 잠수함을 팔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 선제 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답을 하느라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주세일부 조문정 기자입니다. 후보님 아까 전에 그 커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심리적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한미동맹을 또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커드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 워킹 그룹, 실무 그룹에 기후, 백신, 또 이런 이런 첨단 기술, 그 워킹 기술에 참여를 해야 우리보다 앞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또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료협력 체계가 가능하고 또 글로벌 이슈에 저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킹그룹 참여를 지금은 백신만 들어가 있는데 기후와 신흥기술에도 이제 좀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아까 누가 안 물으셨으면 그냥 나. 네, 어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선제 타격 언급으로 이제 좀 북한에서 네. 선제 타격 언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북한이 네. 좀 아. 사태론까지 좀 불거지고 있다. 그거요. 그 선제 타격은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그 아마 어디 외신 기자 한 분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거 이외에는 없는데 지금 현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제 타격, 킬체인을 포함한 삼축 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5년 동안 이 킬체인에 대해서 전혀 이 삼축 체제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그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에 대한 발표를 마칠까 하는 아니 뭐 말씀하시죠. 네, 그래. 예, 마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뭐 현안도 하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그러면은 이것으로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및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이어지는 현안 질의를